안녕하십니까. 마더텅에서 물리화학을 맡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자, 2021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을 분석을 할 건데, 자, 뭐 끝난 시험 뭐 들라고 분석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2021학년도 탐구 영역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내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내후년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측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 수능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수능에 어떻게 나올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수능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봐보면은, 자, 일단은 자, 역학적 에너지 전통적으로 어때? 킬러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였죠. 그치? 자, 근데 4단원이 날아가면서 개정 수능에서 4단원이 완전히 날아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지금 몇 문제? 9문제나 지금 출제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자, 글자 색이 조금 다르지? 그지? 글자 색이 좀 다른데 빨간색 딱 봐도 뭘 것 같아? 킬러는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아주 새빨간색, 요거 일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빨간색으로 돼 있지? 얘는 완전히 킬러. 그 다음에 조금 덜 빨간색, 물체운동, 뉴턴, 그 다음에 운동량, 그 다음 열역학제 1법칙, 얘네들은 좀 준킬러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 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킬러랑 준킬러가 가장 많은 파트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벌써 몇 문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나 지금 역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4단원에서 원래 토크, 돌림인 파트랑 유체역학 파트가 있었죠. 그지?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리면서 이제는 계산 문제들이 전부 1단원으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때? 역학적 에너지가 총 9문제가 나왔구나. 물론 상대성 이론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달라진 거가 없어요. 자, 물질과 전자기장 이것도 원래 전통적으로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됐던 파트인데 지금 보안이 어떻게 됐어? 총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죠. 그치? 6문제 전통적으로 나오던 파트에서 그대로 그 유형대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전기력 쿨롱 법칙 문제 역시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스펙트럼 문제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내가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하나는 그냥 뭐 저항과 전류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전류에 의한 자기작 문제였어.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죠. 그 다음 강자성체, 상자성체 관련 문제 항상 출제되는 문항, 그 다음 전자기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크게 달라진 거 없게 출제가 됐네요. 그죠? 그다음 파동 같은 경우가 지금 물리학 1에서 개정 이후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뭐 크게 새로 들어온 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나오던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과 굴절 관련해가지고 원래 소리가 어떻게 굴절되고 그 다음에 뭐 빛이 어떻게 굴절되고 이런 거 원래 나왔었죠. 그치? 그런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전반사 한 문제 나오고 전자기파 한 문제 늘 나오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 전반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어 클래딩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 부분이 조금 이제 강화가 돼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결파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지? 근데 뭐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원래 빛의 이중성은 있었죠. 그지? 광전 효과 파트가 있었는데 역시 기존에 나오던 유형대로 출제가 됐고 기존에 나오던 유형대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뭐 물질의 이중성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기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꾸준히 나왔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다음 수능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가장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중요시하는, 어려우니까 중요시하는 거죠. 그치? 1단원을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단원 지금 단원만 봐도 무시무시하지. 물체의 운동, 뉴턴, 운동량, 일에너지, 뭐 떨리죠. 일에너지 하면은.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물리학 1의 킬러 파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해놨는데 뭐 물론 반발할 학생도 있겠죠. 뭐가 쉬워라고 할 학생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쉬웠습니다. 그쵸? 1등급 컷이 지금 50점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뭐 하나만 틀려도 2, 3등급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물체 운동 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등가속도 운동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으나 실제로 그랬었죠. 어떤 사례를 주고 뭐 철수가 몇 미터 퍼 세크로 가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사례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례를 보고 VT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 가속도가 얼마다. 아니면 이동 거리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어. 매년간. 그치? 자,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뒷단원 날아가고 나서 지금 이쪽이 문제가 많아졌잖아.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하고 봤더니, 자, 이번 수능에서는, 자, 기본 문제라고 돼 있는데, 기본 문제라고 한 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뭐, 아니면 뭐, 속도나 속력의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거. 혹은 어떤 운동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면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류의 이제 문제들 있잖아. 그치? 내신에서 우리가 주로 봤던 것들. 그런 문제가 일단은 6번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 같은 파트에서 역시 원래 나오던 계산 문제 하나가 18번에 출제가 되었어. 뭐 간단하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기본 문제 6번 같은 경우가 잘 출제가 안 되는 내신형이었는데 얘도 이미 예고가 됐었어, 평가원에서. 자, 21학년도죠. 지금 21학년도 6월 1번 문항, 그 다음에 뭐 19년 6월 고2 학평과 유사하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은 모의고사에서 나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예고가 됐던 문항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년간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오던 파트는 아니었어. 중점적으로 나오는 파트는 아니었는데, 자, 간단한 계산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 9번 하나 출제가 됐고, 그다음 복합 문제의 서브 개념으로 두 문제가 이제 총 두 문제가 출제됐다라 그랬는데, 뭐 복합 문제라는 거는 별건 아니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기는 한데 여기다가 이제 뭐 에너지가 얼마 뭐 몇 배 차이 난다 이런 류로 이제 보기를 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합 문제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사실상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였고 그다음에 뭐 복합 문제의 서브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번에 두 문제나 출제된 걸 보니까 아, 앞으로도 여기는 최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1에너지 문제 이거는 전통적인 킬러 파트죠. 그죠? 사실상 물리학을 배우시는 분들,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 1에너지를 그냥 버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죠.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파트인데 자, 역시 이번에도 1에너지가 20번에 박혔습니다. 자, 20번의 경우 매 수능에서 킬러를 담당하는 문제였으나 뭐 다들 알고 있죠.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개념이 이제 개정 물리학에서 들어왔죠. 그치? 원래는 뭐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 하면서 풀었었는데 개정 전에는 개정 이후에는 이제 탄성 포텐셜이 들어왔죠. 탄성력이 들어오면서. 자,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개념은 늘어났지만은 문제가 뭐래? 분석이 편해졌다라고 해놨죠, 내가. 그치? 실제로 뭐 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은 탄성 포텐셜이 들어가면서 6월 모의고사, 그다음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전부 다 용수철 관련된 에너지 문제가 나왔어. 근데 평소에 나오던 문제 어떤 문제야? 공이 위에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어쩌고 또 더 올라가고 무슨 일을 받고 뭐 어떻게 되고 여기서랑 에너지가 몇 배 차이고 겁나게 복잡하고 계산마저도 환장하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죠?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6분 막 이렇게 걸리는 엄청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탄성력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게 살짝 분석도 되게 간단해지고 계산마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진 그런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러는 킬러야. 킬러는 킬러인데 이번 수능에서는 조금 계산이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킬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다라고 내가 써놨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탄성 포텐셜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6구 수능에도 나왔고 보통 한 번 나오면 2, 3년 정도는 유행이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제는 뭐 킬러기는 킬러인데 조금 맞추기 수월한 킬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단원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보면은 자, 개정 전 물리에 비해서 단원은 줄었습니다. 그죠? 단원은 줄었고 그래서 이전 수능에 비해서 1단원 문제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원이 줄어든 만큼 1단원으로 계산 문제가 싸그리 몰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 수능은 이제 순한 맛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번 수능은 순한 맛으로 출제가 됐는데 만약에
이후 수능에서 막 1등급 50이라서 막 이제 막 반발하고 시위하고 막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다음 수능에서부터는 조금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계산 문제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게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계산이 어쨌든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반복을 해서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단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있었던 파트기도 하고 뭐 큰 변화가 없었던 파트예요. 자, 그래서 개정전 수능과 유형 및 출제 범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거가 없는 단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전기력 문제부터 지금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전기력 문제라는 거는 쿨롱 법칙 쓰는 문제지. 그지? 자, 쿨롱 법칙 쓰는 문제가 4페이지로 왔습니다. 공포의 4페이지,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이 다 몰리는 페이지죠. 그치? 자, 그래서 준킬러급 문항으로 나왔긴 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준킬러라고 배치를 한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분석도 조금 편하고 아주 그냥 계산도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전기력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6구평에서 이미 예고를 했어. 6구평에서도 뒷페이지에 박혔거든. 그쵸? 자, 근데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력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면은 준킬러 이상이다 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수능은 그냥 뭐 원래 평소에 나오던 전기력처럼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빠진 적이 없는 파트입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역시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고 기존 기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라는 게 이제 이 문제 원래 쉽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출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인을 이렇게 세 개를 줬는데 하나는 전류를 주고 나머지는 전류를 안 준 거야. 방향도 안 주고 세기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거든. 전류를 뭐 2개를 줬다. 그러면 되게 편한 문제가 돼. 근데 3개 중에 2개를 미지수로 만들어버리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 중에 2-3개 정도가 푸는데 한 거의 2-3분 가까이를 할애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2개를 줬습니다. 3개의 도선이 나왔지만은 2개의 전류를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4번 문항. 자, 4번 문항이면은 이제 그냥 어떤 전류와 저항에 관한 건데, 뭐 도체 부도체 관련해서가 안 나오고 오히려 조금 이상한 문항이 나왔어요. 역대 뭐 이렇게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 도선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께나 이런 것들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 혹은 전류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도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중학교 때 아마 배우고 막상 고3 때는 이런 개념을 본 적은 없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분석을 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기는 하나, 거의 뭐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기는 하나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개정전 물리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나 유형이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충분히 회독한 학생이었다면은 아마도 여기를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단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3단원, 물리학에선 3단원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3단원 같은 경우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학에 대한 건데, 자, 개정 후에 그나마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3단원입니다. 원래는, 자, 개정 전에는 소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뭐 소리의 뭐 높낮이, 뭐 진동수에 비례한다, 혹은 뭐 정상파 관련된 내용, 뭐 개관악기의 정상파, 무슨 뭐 현의 정상파, 현악기의 정상파 이런 것들이 원래 개정 전에 나왔었는데 정상파 같은 경우는 물리2로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회절 관련된 내용, 뭐 파장이 길면 잘 퍼지고 틈이 좁으면 잘 퍼지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뭐 사실상 날라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번 개정 수능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 간섭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고라고 돼 있죠. 개정 수능 같은 경우는 원래 간섭 같은 경우는 개정 이전에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상세 간섭은 소음 제거 기술에 사용된다. 딱 이 정도가 간섭 문제 다였어.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두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할 때 어디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어디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 혹은
P에서 Q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 몇 개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섭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간섭 단독 문제가 나오게 됐죠. 3단원에. 그치? 자,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이 새로 들어왔다라 그랬는데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면은 물질파 파장이죠. 그치? 람다는 MV분의 H. 요걸 써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뭐 이번 수능에서는 등장하진 않았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1번, 7번, 15번 그랬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 문제였습니다. 전자기파 관련해가지고 뭐 X선은 어디에 쓴다 뭐 이런 문제였고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사 문제였죠. 그치? 전반사 문제였고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과 굴절, 이것도 뭐 소리의 굴절이나 아니면 빛의 굴절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 기출과 유형 및 난이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게 출제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충분히 기출문제집을 뭐 2, 3회독씩 한 수험생들은 여기서 어렵다라고 느낀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간섭 문제, 요거는 이제 두 물결파가 간섭을 했을 때 보강이 어떻게 되고 상쇄 간섭이 어디서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였는데 자, 개정 전에는 원래 이제 이런 게 물리2에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2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수능에 나온 거는 그냥 완전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왔어.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간단하게 간섭은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 수만 있으면 개념만 아는 학생이라면은 아마도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총평을 하면은 자, 생각보다는 나는 이제 솔직히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파동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게 조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왜? 4단원이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파동학에 조금 힘줘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단원이 늘어나면서 파동학 같은 경우는 뭐 기출에 기반해서 그냥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아마도 뭐 전반사 문제 뭐 이런 게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파동학 같은 경우는 진짜 맘먹고 내면 충분히 고난도를 만들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겠지만은 그 대비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풀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파동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간섭 관련해가지고 이번 수능은 진짜 간단하게 나왔죠. 그치? 진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간섭 문제 같은 경우도 맘먹고 내면은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 관련해서 이렇게 기출이 많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여러분이 자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간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2, 3년 안에는 간섭 관련해서 조금은 중킬러급 문제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제를 좀 몇 가지 볼게요. 자, 일단은 눈여겨볼 만한 첫 번째는 당연히 킬러. 물리학에서 킬러 딱 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죠? 1에너지 문제. 이거를 이제 눈여겨볼 문항 첫 번째로 이제 넣었는데, 자, 왜 눈여겨봐야 되냐?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2021학년도 6월 모평이죠? 그치? 6월 모평 뭐 나왔습니까? 용수철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021학년 9월 모평이죠. 뭐 나왔습니까? 용수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똑같아. 그죠? 자, 6월 모평에서 나온 20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해서 라로 가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을 전부 합친 거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뭐다?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치? 요 내용으로 푸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진폭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은 진폭의 딱 중심에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였는데 뭐 이번 거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얘를 그냥 끊었지, 그지? C를 그냥 끊어가지고 얘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이런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즉, 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이런 식만 세우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럼 왜 눈여겨봐야겠어? 킬러는 킬러인데 우리가 풀 수 있는 킬러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진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는 킬러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수능을 대비하시는 학생들은 꼭
요 세 가지 문항을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꼭 만점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킬러를 버리지 말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눈여겨볼 문항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눈여겨볼 문항 해가지고 의외죠? 지금 갑자기 내신 문제 하나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강사 생활을 이제 쭉 해보면은 수능 다 이제 닥치면은 있잖아. 수능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까먹을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본 문제를 틀릴 때가 많거든. 왜?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에서 본 문제거든,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당황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볼 문항 두 번째로 내가 넣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진짜 원래 내신에서만 나오던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19년도 6월 고2 학평에 나왔던 문제죠. 그치? 고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지 고3한테는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않는 문항인데 이번에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 문항도 이미 예고를 했어. 언제? 평가원에서. 6월 모평 1번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내신 문제지만은 미안한데 우리 이거 낼게. 라고 수능에서 이거 낼게 라고 이미 예고가 된 문항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항도 이제 조금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6월 모평도 상당히 쉬웠었죠. 6월 모평 상당히 쉽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이게 뭐냐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수능 출제위원들이 조금 쑥스러웠나 봐. 쑥스럽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어렵게 한다고 말을 좀 어렵게는 써놨습니다. 이번 수능은. 보니까 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이거 뭐야? 속력이 증가한다를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그냥.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은 조금 난도 있게 하려고는 했는데 어찌됐든 아주 쉬운 유형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꼭 뭐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이런 건 내신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헷갈리게 내려면 충분히 헷갈리게 낼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뭐 많거든 이런 유형으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눈여겨볼 문항은 자, 쿨롱 법칙을 내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이런 유형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쵸? 이런 유형 거의 못 봤을 거야.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쿨롱 법칙 관련해 가지고 쿨롱 법칙은 남아 있는데 개정 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전기장. 근데 개정 이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쿨롱 법칙은 남겨놓고 전기장은 빠졌어요. 전기장은 빠지다 보니까 원래 지문에 뭐 전기장은 A가 B보다 크다, 뭐 전기장은 뭐 누가 크다 이런 보기들이 있는 게 기출문제집에서 다 사라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집으로는 이런 유형을 대비를 못했었을 겁니다. 올해는. 그쵸? 근데 이번에 평가원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나 이거 낼 거야 라고. 왜? 자, 6월 모평에서도 지금 냈습니다. 이렇게. 그쵸? 거의 비슷하죠. 지금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실제로 지금 뭐야? 지문도 비슷해. 양전하다, 음전하다. 전화량의 크기는 뭐 C에 작용하는 완전히 똑같잖아 지금. 아예 시그널을 준 거야 지금 평가원에서. 자, 6월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은 올해 9월에도 나왔어. 2021학년도 9월 모평에도 상당히 어려운 유형으로 쿨롱 법칙이 나왔어. 그쵸? 이 말은 뭐야? 내년에도 무조건 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쵸? 무조건 낼 거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어찌됐든 내긴 내는데 실제로 킬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자? 완벽하게 조금 정리를 하자. 오케이? 그런 생각으로 수능 눈여겨볼 문항 세 번째로 내가 넣어봤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크게 보면 뭐 두세 가지 유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좀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시면은 여기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킬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총평을 조금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럼 물리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올해도 기출과 평가원 모의고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평가원에서 맨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야, 우리 EBS 연계 70%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느꼈나요? 전 잘 못 느낍니다. 자, 실제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매년 느끼는 거지만, 수능은 결국에서는 기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대체로 기출과 크게 변화가 없고,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당해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기출 플러스 평가원 모의고사만 완벽하게 2, 3회독을 한 사람은 절대 수능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봤던 문제니까. 기출만 2, 3회독을 해도 딱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는 없을 정도니까.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수능에서도 증명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그냥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기출 문제집만 열심히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면서 유형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유형 중심의 학습이 뭐냐? 동일 유형,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유형이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동일 유형이다라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동일 유형이 아닙니다, 절대.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뭐래? 같은 풀이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한 가지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풀이법으로 접근하는구나. 이 문제는 이 풀이법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형화가 돼 있으면은 아무리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박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자, 물리에서 내가 이제 운동의 해석 단원 강의를 했었는데, 자, 내가 이름 붙인 유형이 있죠. 1대 3대 5대 7 유형이다. 이거 먼저 아시죠? 그죠? 자,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면은 시간당 이동거리의 비가 1대 3대 5대 7이다.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혹은 이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죠. 그치?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시간당 이동거리가 주어진 유형, 이거 뭐였어? 뭐 1초 동안 6cm 가고 그 다음 1초 동안 8cm 가고 그 다음 1초 동안 10cm 가고, 아니면은 뭐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뭐 4초 동안 뭐 360m, 그 다음 4초 동안 280m, 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었죠. 그치? 둘이 풀이법은 완벽하게 동일하죠. 평균 속도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들의 풀이법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풀이법만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다음 수능을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반복 학습을 하되 유형 중심의 학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능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물리학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